자, 한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자의 기원하면 보통 육서법을 이야기합니다. 지사, 상형, 회의, 형성, 전주, 가차 라고 이 6가지 그 한자 만드는 법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틀려요. 그래서 그런 데에 집착 걸려가지고 그런 쪽으로만 한자를 보면은 알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한자는 저렇게 4개의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 14자. 이게 별도로 기초 14자라고 저렇게 떼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용어를 보면은 문이 있고 자가 있어요. 이게 원래 우리가 부수라고 하는 단일 기호는 문이라고 불러야 맞아요. 문. 그리고 문과 문을 2개를 합쳐서 만들어지는 그 다음 차원의 글자를 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을 합쳐서 문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14개의 기초 14자는 스스로 문이면서 다른 문과 문을 결합할 때에 결합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저녁에 가정 식단을 지금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 마트에 가서 음식 재료를 살 때 어떤 요리를 할 건지를 먼저 구상을 하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재료들을 사겠죠. 자, 그 재료를 산 것만 보고도 아는 사람은 아, 오늘 요리를 뭐 할 수 있겠구나 알겠죠. 바로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게 저 기초 14자가 가지고 있는 문자의 원리예요. 저 14자를 알지 못하면 문과 문을 섞은 사람들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왜 이놈과 이놈을 섞었는지를 아는 비결이 저 14자에 있어요. 그래서 저 14자만을 별도로 떼가지고 제가 기초 14자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형 문자. 이건 뭐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상형이라는 것은 저런 형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의 최대 목표는 전달에 있어요. 전달. 무엇의 전달? 내 의사, 생각의 전달. 전달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대상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고 문자들을 보면 쉽겠죠. 이 소재와 이 소재를 섞었다. 그러면 금방 뭔가 느낌이 있죠. 상형 문자는 그것을 보다 더 쉽게 해줘요. 그래서 상형이 문자의 소재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손의 모양만 보고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아, 저걸로 뭔가 만진다, 한다, 준다, 던진다 이런 거. 전부 그런 것들의 활용이 가능한 게 저 2번째 상형 문자예요. 그 다음에는 저것은 한자에서도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한자 중에는 인명 문자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된 문자. 이게 적어도 역사를 알지 않으면은 저것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문자. 자, 그 문자는 언제 만들어지겠어요? 문자의 초기에 만들어지겠죠. 이게 한자 속에 사람의 이름이 담겨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겠어요?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자를 누가 만들었다, 중국 사람 거다, 한국 사람 거다,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 문자를 알고 나면. 왜? 그 속에 내가 만들었다고 내 이름을 적어 놨다니까요. 한자 속에다. 그리고 저 그룹 한자들은 역사를 모르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그래서 그 부분만 떼가지고 저렇게 인명 문자, 사람의 이름 문자, 이렇게. 저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인명 문자가 우리 한국 사람과 얼마나 긴밀한지 오늘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초 14자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그냥 기호입니다, 기호. 기호 문자. 자, 저 기호 문자는 제가 3급으로 나눠놨습니다. 맨 위에 하나니까 하나. 그 아래 2번째는 둘의 짝으로 되어 있으니까 둘. 그 다음에 맨 아래는 셋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 짝으로 써요, 셋. 자, 여러분 아마 연상되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초 중에 기초를 말할 때 1, 2, 3라는 말을 쓰죠. 하나와 둘과 셋. 바로 하나, 둘과 셋입니다. 뭐 특별히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와 둘과 셋이에요. 그런데 저 하나와 둘과 셋이 뭘 말하냐면, 자, 내가 지금 한자를 만들 건데 이 한자를 만들어서 내가 한자로 표현하려고 하는 세상. 여러분 한자를 왜 만들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생각을 좀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분에게 내 생각을 어떻게 전달하지? 어떻게 좀 보관을 오래 하고 싶지? 그런데 내가 뭔가 이렇게 전달을 하려다 보니까 이 상황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이 상황이 없이 지금 이 장면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많은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돼요. 바로 저 14자는 한자들이 나타내려고 하는 바의 배경이에요. 바탕. 그래서 저 14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14자를 알면 한자를 아는 사람. 저
저 14자를 모르면 한자를 모르는 사람. 자, 지금 동양에는 한학을 하신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분들은 한자를 평생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에게 저 기초 14자를 압니까? 나 모르는데요? 그러면 당신은 한자 모르는 분이다. 그분들은 동의를 안 하겠지만 한자를 저처럼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한학을 평생 그런 식으로만 해오신 분들은 한자의 40%밖에 몰라요. 60%는 숨겨져 있다. 근데 우리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한자의 100%를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자, 어쨌든 한자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들이 의지하는 바탕이 있다. 배경이 있다. 그래서 저 기초 14자의 배경을 모르고는 나머지 한자를 아무리 잘 설명해봐도 맞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서로 모르니까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이야. 근데 앞으로는 안 됩니다. 저런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 기준에 의해서 이제 잘하고 잘못하고 맞고 틀리고 다 분별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동양학 하는 사람들이 특히 성리학 같은 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왜냐하면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지어질 수가 없어요. 표현들이 그냥 두리뭉실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들 느낌으로는 다 알아. 근데 정작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막 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막 풍선처럼 부풀어나.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저 기초 14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초 14자 너무 간단합니다. 맨 위에 하나 있으니까 하나. 저게 사실은 하늘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서 있는 거, 누워 있는 거, 저건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은 둘로 돼 있죠. 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음양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네모, 세모. 우리 한국 사람이 너무 잘 아는 원방각 아니에요. 아, 이건 천지인으로 본다는 거구나. 가운데 건 음양으로 본다는 거구나. 근데 대부분 저런 기준이 없으니까 저 점을 천으로 보고 가운데 걸 땅으로 보고 이것을 그냥 천지인 셋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퉁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동양학을 하는 사람 누구도 저런 질서가 하나도 잡혀있지 않아요. 개념이 막 뒤죽박죽이야. 거기다가 막 무극이라는 말 갖다 쓰지, 환극이라는 말 갖다 쓰지, 막 이러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 막 이게 복잡해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다시 봐야 됩니다. 자, 기초 14자. 기초 14자가 그냥 한자에만 적용되는 줄 알았더니 기초 14자가 우리 역사에는 얼마만큼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저 우측에 제가 파란 글씨로 썼습니다. 석유 환국. 옛날에 우리 한민족에게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면서요. 그 다음에 고리국과 구리국이 있었다면서요. 그 다음에 삼조선과 삼한이 있었다면서요. 왜 나라 이름들이 그렇죠? 한이면 한이지 삼한은 또 뭐예요? 조선이면 조선이지 삼조선은 뭐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나라를 세우면서도 한자의 기초에서 말하는 그런 세계관에 입각해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 이름들이 고리국과 구리국은 음양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음양의 구분을 못하니까 고리국이 뭔지 구리국이 뭔지 몰라 막 짬뽕이 돼 있어. 고리국과 구리국을 합쳐서 고구리가 돼요. 그래서 고구리는 저기 광개토 대왕 때 천재를 드리는데 여러분 천재를 대체 어디서 드립니까? 교위에서 하늘에 데리고 드려야 되잖아요, 천재를. 그런데 고구려 때서는 천재를 어디서 드리냐면 동굴 속에서 드려요. 무슨 이유죠? 그리고 고구려 광개토 대왕 이후에는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 북두칠생이 가득해요. 그게 무슨 이유겠어요? 고리국과 구리국의 전통이 짬뽕되는 시기예요. 구리국은 음의 나라입니다. 음의 나라. 그래서 치우천왕의 나라가 구리국인 거예요. 치우천왕은 원래 싸움을 잘해서 그 천왕이 된 게 아니고 구리국의 천왕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리국의 원래 맡은 역할이 경찰과 국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의 나라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양의 나라는 살리는 역할을 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건 전부 살리는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고리국의 역할이에요. 고리국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삼조선 삼한은 왜 나와요? 저런 사고에 입각해서 그런 사람들의 발자취가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에 그분들의 사고에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도 한자에 의해서 다시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은 기초 14자를 제가 조금 더 가공을 했습니다. 가공이라는 것은 둘과 셋 사이에 제가 플러스를 넣었어요. 아까는 그냥 둘이 존재만 했는데 이제는 그 사이에 플러스를 넣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제 동양에는 가치라는 게 있어요. 가치. 우리가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원하잖아요. 가치가 근데 뭐죠? 이런 개념들이 매우 까다로워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알면 그냥 간단합니다. 저 플러스는 뭐냐면 하늘과 땅, 너 둘이야? 둘은 둘로서 존재하는 게 다가 아니고 둘은 서로 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돼. 이런 뜻이에요. 셋,
셋은 너 셋으로 그냥 하늘과 땅과 만물이 하나로 존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셋이면 합쳐서 하나가 되어야 돼. 이게 우리 한민족의 고대 선인들, 홍익인간 정신을 정립하고 그것을 실천했던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저 가치관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말하자면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 되는 것이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 된다고 할 때는 저 맨 좌측에 있는 점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늘과 하나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도둑놈들도 저희끼리 모여서 합의를 하잖아요. 그런 거 가치 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늘과 하나 되는 거. 이게 이제 동양의 순환이고 명분이고 가치고 이런 개념들의 출처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연례자는 저것을 활용하기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아주 기본 그 사상적 바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학도 저걸 회복하면은 한국학의 모습이 바르게 서는 것이고 저것을 모르면은 시간이 걸리고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소 속에 그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주소를 보면 우리는 서울시, 뭐 동대문구 또는 종로구, 인사동, 1번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것의 의미를 알려면 서양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서양은 그 반대로 하죠. 번지, 동, 구, 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처럼 주소를 쓰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늘을 아는 사람들만이 우리처럼 주소를 쓸 수 있어요.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만이 우리처럼 주소를 쓸 수 있어요. 왜 그럼 미국 사람들은 주소를 그렇게 쓰느냐? 밖에 무엇이 있는지 그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반드시 경험을 해야 알아요. 그래서 서양의 철학을 경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한 것만 알아. 근데 경험이라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서양의 개인주의가 발달하는 거예요. 서양을 우리가 서양 사상을 특징 지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경험주의, 개인주의, 뭐 합리주의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그 반대가 전부 동양적이에요. 우리는 개인주의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도 우리 부인 그러잖아요. 우리는 달라요, 판이. 그 사람도 사고 판이 달라요. 우리는 공동체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경험주의인데 우리는 경험 안 해도 알아. 야, 너 그거 꼭 먹어봐야 알아?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직관이 강하게 그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 사람은 하늘을 아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주는 그 정말 강력한 그런 어떤 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들을 때마다 느껴야 돼요. 하늘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모르는 사람과 같을 수는 없잖아요. 같아서도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국학을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 사람의 저런 걸 찾아서 우리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오늘 국학원의 목표가 지구 경영에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지구를 우리가 어떻게 경영할 겁니까? 우리가 저런 높은 의식을 먼저 갖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 경영하죠? 우리는 하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무게를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데 그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무게는 무게라는 객관적인 어떤 현상 하나로만 존재하지 않아요. 무게는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냥 살만 있지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는 때로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자체가 저렇게 방향성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아까 기초 연례자의 플러스 표시와 화살표가 그걸 뜻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관계없어요. 전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우리는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무게 하나를 보고 우리가 그걸 느껴야 돼요. 내가 하나의 개체예요. 무게를 가지고 있는. 가야 될 방향이 있다. 한자를 만드신 분들은 저런 데에 아주 통달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를 만들 때에 저런 개념을 다 전제하고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읽어낼 줄을 모르니까 저런 것들이 다 정보인데 그런 정보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나니까 놓치고 나니까 하나도 알 수가 없어. 알아도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거 컵이야 라고만 알아요. 컵 속에 담겨있는 이게 더 중요한데 이건 생각도 안 해. 한자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상형 문자입니다. 설명 줄이겠습니다. 자, 일, 월, 해와 달인데 저기에서도 가운데 점이 박혀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분들은 하늘에 해를 나타내면 동그랗게만 하면 되잖아요. 달을 나타내면 달의 모양 가지고 만들면 좋겠죠. 근데 저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점을 찍었어요, 점을.
점은 아까 기초 열애자에서 말하는 하늘입니다. 야, 하늘을 잊지 말자. 왜냐하면 저분들은 하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글자는 하늘로 통하는 문입니다. 우리가 문자라고 할 때 아까 말이 같으면 뜻이 같다고 그랬죠. 문과 저 출입문의 개념이 똑같아요. 이 출입문을 왜 문이라고 합니까? 이 공간과 저 공간의 소통을 뜻해요. 그러면 문자를 문이라고 했을 때 의미가 뭐겠어요? 저 문자가 담고 있는 하늘과 나와의 소통을 말해요.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매번 하늘을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 이름 문자입니다. 이름 문자. 저 글자들은 역사적인 그 역사를 모르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래서 저 이룰성자, 서로산자, 저런 글자들은 저분들의 그 혈연 관계를 배경으로 만들어져요. 혈연과 제사. 왜 제사가 등장하냐면 저분들은 그 제사가 전쟁만큼 중요했어요. 아까 우리 오면서도 인류 최고의 문화가 천재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 선생님들과 나누고 왔는데 고대인들은 그 제사가 전쟁만큼이나 중대한 중대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아까 그 하늘을 아는 그런 의식, 그것을 전달하는 최상의 방법이 천재예요. 천재라는 문화. 자, 효, 그 다음에 우리가 이자저자 사람을 놈자 그러죠. 저 글자를 알려면 저 그룹, 저 집안 혈통을 모르고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도읍도자를 썼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중심지를 도읍이라고 하잖아요. 그 도읍의 개념이 저 집안으로부터 나와요. 저 집안의 역사를 모르고는 도읍이라는 개념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문자는 이런 식으로 전부 내역을 말해줍니다. 내역. 역사가 있습니다. 문자 자체가. 우리가 지금 여기 족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족이라고 하는 개념도 저 집안의 역사를 제외하고는 족이라는 개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행. 우리가 지금은 여행이니까 뭐 놀러 다니는 걸로 생각하죠. 저분들의 천재를 드리는 그 문화를 모르면은 여행이라는 개념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개념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문자에는. 자, 그 다음에 삼각형입니다. 앞에 그 집안은 혈통은 서 있는 것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저 삼각형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장 잘 말해주는 뿌리가 있고 이게 이놈이 뿌리인데 이놈도 뿌리다. 그게 뿌리의 이중성이에요. 나무의 뿌리는 근본이면서 이놈은 땅으로 뻗어나가는 또 새로운 뿌리예요. 우리말의 이 순환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근본이 곧 뿌리예요.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본과 말이 우리말에서는 하나예요. 그런데 저 삼각형은 정확하게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삼각형은 셋이면서 셋은 뭘 말하냐면 천지인 셋을 말해요. 그런데 저놈 한자를 뭐라고 쓰냐면 삼합 이렇게 써요. 삼합. 셋의 합. 그러면 셋의 합이라는 건 뭐냐면 천지인을 말해요. 천지인의 합. 천지인의 합을 집이라고 한다. 저 삼각형은 한자인데 한자는 음과 훈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저 삼각형은 한자에서는 삼합집이라는 집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 끝나면 집에 들어가실 거죠. 그 집을 왜 집이라고 하냐면 셋을 갖추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셋을 갖추고 있어서 그걸 집이라고 해요. 우주를 또 집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집, 지부, 집주 그러잖아요. 우주도 셋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복합적으로 설명하는 게 저 삼각형이에요. 그런데 저 삼각형을 또 자기 이름으로 갖다 쓴 우리 조상이 있어. 왜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냐면 저 삼각형은 우리 한민족의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글자를 쓴 사람들. 저 고자가 있습니다. 고자는 삼각형. 자, 맨 밑에 걸 한번 보면은 삼각형이 있고 그 밑에 받침이 하나 있죠. 저 두 개가 합쳐져서 무슨 뜻이냐면 삼신께 제사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신이라는 개념이 언제 형성됐는지도 저 글자를 통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시대를 알 수 있어요, 시대를. 자, 어쨌든 삼신께 제사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두 번째 사람이 저 고자인데 저 고자는 누구냐면 전욱 고양시의 이름자예요. 그래서 고양시는 우리 한민족의 그 직계 혈통입니다. 자, 어쨌든 저 고자는 삼각형 2개, 제자는 삼각형 3개. 제 삼각형 3개로 왜 가지런하다고 하느냐? 예, 이것은 제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저걸 좀 풀으면 돼요. 자, 저 삼각형이 이제 이렇게 발전하면서 아래에 있는 한자들이 전부 삼각형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글자들은 언제 출현했냐면은 삼각형이 만들어진 다음에 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한자가 만들어지는 전후 관계를 알 수가 있죠. 저 삼각형이 나오기 이전에 이런 글자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삼각형이 사람의 이름과 관계가 있어요. 사람의 이름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시대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자가 언제 출현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삼각형을 가져다가 누군가가 삼각형을 뒤집어서 자기 표시로 써요. 저 방식은, 자, 고대인은 이름을 짓는데 부자 간의 관계를 가지고 이름을 짓고 그 장인과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이름을 쳐요. 그런데 부자 간에는 좌우로 뒤집어 문자를, 좌우로. 그런데 사위와 장인 사이에는 상하로 뒤집어요. 자, 이런 규칙을 알면 저 아래에 있는 역삼각형은 저 삼각형의 사위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저 사위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글자가 두 번째 신자입니다. 저 신자는 제국 고신의 이름자예요. 그러니까 제국 고신은 전후 고양시의 사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국 고신은 중국 진화인들의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외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임금 제자는 저 글자에서 만들어져요. 저 집안에서. 그리고 임금 왕은 우리 집, 한민족, 우리 집안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신자, 새로운 신자, 친자, 이런 표현들은 저 글자가 만들어진 그 다음에. 자, 한자의 내역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옛 한자 중에서 맨 좌측에 그릇이 있고 그릇 안에 삼각형, 역삼각형이 하나 보이죠. 저것을 이제 저렇게만 쓰면은 이제 전달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저 모양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게 옛날 말하자면 신주입니다. 신주. 제사 모실 때 딱 앞에다가 모셔놓는 신주. 제사에 지금 우리는 누구 써요? 아버지면 아버지 신이, 그 할아버지면 조부 신이 뭐 이렇게 쓰잖아요. 저게 그 옛날로 말하자면 저게 신이에요. 유패. 저렇게 옛날 그냥 글자로 썼어요. 그 다음에 한자에는 한글로 된 한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기역은 저 우측에 있는 한자들 속에 담겨져 있는 기역의 모양이 있습니다. 저건 한자 어디에서도 저걸 설명하지를 않아요. 없어. 근데 저런 모양은 있어. 근데 우리가 해보니까 한글의 형태가 그대로 한자에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은, 리을 한번 보세요. 저게 꺼리기 자의 옛 글자예요.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게 리을이죠. 문자의 세계는 모양이 같으면 뜻이 같습니다. 자, 소리가 같아도 뜻이 같다고 그랬죠. 모양이 같아도 뜻이 같아요. 망자, 없을 망자. 저 글자는 시옷과 니은에 합쳐진 겁니다. 저런 글자는, 이런 모양은 한자 어디에도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무조건 왜? 그런데 저렇게 시옷과 니은의 뜻을 합치면은, 없어진다, 사라진다라는 뜻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임금군자에 보면은, 저게 미음입니까? 비읍입니까? 비읍입니다. 그런데 미음, 비읍은 사실은 원래 같이 만들어져요. 같이 만들어진데, 미음 속에 이미 비읍의 뜻이 함축돼 있어.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비읍으로 다 저렇게 쓰는 거예요, 미음을. 지금은 네모로 쓰지만 옛날에는 저렇게 동그라미로 썼습니다. 동그라미와 네모를 저분들은 구분하지 않았어요. 자, 아고. 그 다음에 천지인. 지금 이 거물 흑자 안에 있는 위에 가운데 중자처럼 져 있고 두 개 점이 있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어떤 사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물은 천지인 셋으로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 한민족의 천지인 사상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글자라고 할 수 있어요. 회자의 아래에 있는 네모 안에 저 세 개. 저 세 개는 어떤 물건인데 그 물건은 천지인으로 볼 수 있어. 셋으로 볼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자, 한자는 3요소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한자는 뜻글자니까 소리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한자의 3요소 해서 모양, 소리, 의미 셋을 나눈 것은 제가 나눈 게 아니고 AD 100년에 진화 사람 허신이 한자를 정리하면서 저렇게 적어놨어요. 저렇게 분명히 뜻이, 모양이, 소리가 세 개 합쳐져야 문자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후대 사람들이 한자는 뜻글자니까 소리는 몰라도 돼 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모양과 소리는 수단입니다. 수단. 그리고 중요한 건 뜻이다. 뜻. 자, 여러분 저 관계를 대부분 그냥 소홀히 여기는데 저거 매우 중요합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 그걸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걸 말해 주는 거죠. 문자와 말을 하면서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 저겁니다. 수단입니다. 수단. 자, 이런 관계를 명확하게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자의 모양, 천자. 저 모양은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나타내는데 나는 천이라는 의미로 하늘을 설명할 거야. 그래서 천의 음가를 모르면은 저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이라는 말을 너무 잘 알잖아요. 야, 너 천천히 가. 천천히가 무슨 뜻이죠? 모르지만 우리는 써. 일시백 천도 쓰고 막 써. 얕은 것도 천. 그 천의 의미를 알면 되는데 저 천의 의미를 아는 것은 우리 한글의 자음모음만 알면 돼요. 근데 자음모음은 전부 합쳐봤자 28개밖에 안 되잖아요. 28개는 저하고 한두 시간만 하면 그냥 전부 다 통달할 수 있어요.
그 식으로 그냥 보면 돼요, 보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저 모양을 보는 순간에 그냥 하늘이라는 개념을 탁 알아버려요. 정확하게. 천이라는 음가를 가지고도 마찬가지. 그런데 어쨌든 천이라는 음가는 뜻을 연결하는 최적의 수단이다. 최적의. 그러니까 이 최적의 수단을 가지고 만나면 최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이제 그 이용법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